우리 세계는 개척지가 아니다. 윤서아가 통행증을 다시 셌다. 17장이에요. 남문 검수장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다. 죽은 세관 병사는 천으로 덮였고 다친 성기사는 재단 아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붙잡힌 용병들은 꺾인 쇠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리아가 피 묻은 조약서를 접었다. 포로와 문서는 왕실이 맡겠습니다. 이건 한 영지의 밀수 사건이 아닙니다. 오르반이 바로 말했다. 문 너머 화물부터 전부 태워야 합니다. 약상자까지 다시 열어야 해요. 태우면 증거도 사라집니다. 남겨두면 또 사람을 죽이겠지. 두 사람의 시선이 레온에게 모였다. 레온은 대답 대신 빈 약상자 하나를 발로 밀었다. 문서와 적재표는 여기에 넣습니다. 공녀님이 왕실 봉인을 하고 대사제가 교단 봉인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병사가 요새 봉인을 붙입니다. 상자는 남문 경비실에 두고 세 쪽에서 한 명씩 붙어 지킵니다. 리아가 물었다. 그럼 책임자는 누구죠? 셋 다입니다. 상자를 옮기거나 열 때도 세 경비가 함께 보고 기록합니다. 한쪽이 몰래 손대면 나머지 둘이 바로 알게 됩니다. 오르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다. 함께 싸웠어도 서로를 믿지는 않았다. 리아가 먼저 반지를 눌러 밀랍에 자국을 남겼다. 오르반도 교단 문양을 찍었다. 하르데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천으로 묶은 채 요새 인장을 붙였다. 그 사이 윤서아는 통행증을 바닥에 펼쳐놓았다. 번호가 4번부터 20번까지예요. 레온이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앞에 세 장은 뜯겼어요. 이 종이 묶음은 원래 20장입니다. 윤서아는 붙잡힌 상단 대표의 가방을 뒤졌다. 안에서 구겨진 통행증 한 장이 나왔다. 종이 위에는 남문 구호 행렬과 환자 운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1번이에요. 레온은 빈자리를 봤다. 두 장이 더 사라졌다. 그때 남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이 창을 겨누자 말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쇠사슬 앞에 멈췄다. 등에 탄 사내가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옷에는 진흙과 피가 엉겨 있었다. 남쪽 나루에서 왔습니다. 병사 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 사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새벽에 치료 물자 수레가 들어왔습니다. 통행증이 있어서 세관 창고에 들였습니다. 놈들은 낮 동안 수레 옆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갑자기 총을 꺼냈습니다. 창고 사람들이 붙잡혔고 저는 마구간 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레온이 물었다. 통행증 번호를 봤나? 2번이었습니다. 리아의 얼굴이 굳었다. 남문 공격과 같은 날이군요. 같은 날이 아니라 같은 작전입니다. 레온은 일어섰다. 남문의 병력을 몰아넣고 요새의 눈이 이쪽을 향한 사이 나루 창고를 친 것이다. 하르덴이 투구를 집어넣었다. 병력을 모으겠습니다. 많이는 못 데려간다. 관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고 포로도 지켜야 해. 12이면 됩니다. 리아가 왕실 호위들을 돌아봤다. 넷을 데려가세요. 오르반이 한 걸음 나섰다. 내 기사들도 보내지. 레온은 고개를 저었다. 남문을 맡아주십시오. 포로 하나라도 사라지면 배후를 밝힐 증언도 사라집니다. 오르반은 잠시 레온을 노려보다가 피 묻은 검을 거두었다. 살아서 돌아오시오. 내가 문 너머 물건을 태우기 전에. 레온은 대꾸하지 않고 말에 올랐다. 윤서아도 다른 말의 고삐를 잡았다. 저도 가야 해요. 치료 물자 표시와 저쪽 운송 표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싸움이 시작되면 뒤에 있어.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 길로 달렸다. 나루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았다. 하르데는 이마에서 피가 다시 흘렀지만 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데려온 병사는 방패병 6과 궁수 2이었다. 거기에 왕실 호위 넷이 붙었다. 강변이 보일 무렵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총성도 들렸다. 레온은 두 가래에서 말을 세웠다. 세관 창고는 강가에 붙은 2층 건물이었다. 앞에는 곧은 수레길이 나 있었고 뒤쪽은 물건을 배에 싣는 하영문과 이어졌다. 창고 옆으로는 사람이 겨우 기어갈 만한 배수로가 강까지 뻗어 있었다. 흰 천을 두른 수레 한 대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윤서아가 수레 옆면을 보고 말했다. 치료 물자 표시는 맞아요. 그런데 덧붙인 겁니다. 원래 상자 표식을 흰 천으로 가렸어요. 창고 2층 창문에서 총구가 나왔다. 방패. 총성이 이어졌다. 병사들이 두 가래로 몸을 낮췄다. 총알 하나가 흙을 튀겼고 다른 하나는 수레바퀴를 깨뜨렸다. 창고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레온은 수레길과 창문 사이를 살폈다. 정면으로 뛰면 2층 사수들이 끝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 방패만 믿고 가기에는 거리가 길었다. 하르덴. 예. 병사 셋을 데리고 배수로로 가. 창고 옆까지 붙은 다음 안으로 들어가. 레온은 왕실 호위 둘에게 강 쪽을 가리켰다. 너희는 물가로 돌아 하영문을 맡아라. 문이 잠겼으면 부숴. 그는 남은 왕실 호위 둘에게 윤서아와 말들을 맡겼다. 두 가래를 지켜라. 정면에서 다친 자가 나오면 바로 끌어내고. 하르덴이 물었다. 영주님은요? 저 창문을 보게 해야지. 레온은 방패병 3과 궁수 2를 데리고 툭 위로 올라갔다. 윤서아는 두 가래 돌기둥 뒤에 남았다. 왕실 호위 둘이 그녀와 말들을 지켰다. 정면으로 5걸음씩 간다. 뛰지 마라. 방패 셋이 겹쳐졌다. 첫 5걸음은 조용했다. 6걸음째에 총탄이 방패를 때렸다. 맨 앞 병사가 휘청거렸다. 나무판에 금이 갔지만 뚫리지는 않았다. 멈추지 마. 다시 총성이 났다. 이번에는 총알이 방패 아래를 지나 병사의 허벅지에 박혔다. 병사가 무릎을 꿇자 레온이 뒤에서 방패를 받쳤다. 궁수 왼쪽 창문.
화살이 날아갔다. 창문 안에 사수가 몸을 숨겼다. 오른쪽 창문에서 다른 총구가 나왔다. 레오는 일부러 방패를 세워 그쪽을 향했다. 사수들은 정면만 보고 있었다. 창고 옆 배수로에서는 진흙 묻은 손 하나가 가장자리를 짚었다. 하르덴이 소리 없이 몸을 끌어올렸다. 그의 뒤로 병사들이 따라붙었다. 강 쪽에서도 왕실 호위가 하영문 앞에 도착했다. 레오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창고 안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열린 앞문 틈으로 묶인 세관원들이 보였다. 그 옆에는 장부가 높게 쌓여 있었다. 흰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불붙인 천을 들고 장부 쪽으로 움직였다. 지금 하르덴이 창고 옆문을 걷어찼다. 문 안쪽에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붙어 있었다. 동시에 강쪽 하영문이 안으로 무너졌다. 문을 지키던 아래층 용병 둘이 왕실 호위를 향해 칼을 뽑았다. 왼쪽 창문 사수가 정면에서 물러나 계단 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아래에 들어선 하르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딱! 습기를 먹은 총이 한 번 걸렸다. 하르덴은 그 틈에 방패를 머리 위로 세우고 계단을 뛰어올랐다. 사수가 총을 고쳐 한 발을 쐈다. 총알이 방패에 박혔지만 하르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단 끝에 닿자 방패로 왼쪽 사수의 가슴을 밀었다. 사내가 난간에 부딪혔고 하르덴의 칼이 총을 든 팔을 베었다. 오른쪽 창문 사수는 아래 하영문을 향해 두 발을 쐈다. 왕실 호위 하나가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다른 호위가 그를 문 옆으로 끌어냈다. 두 창문의 총구가 모두 정면에서 벗어났다. 들어간다. 레오는 다친 병사의 방패를 받아들고 앞문으로 달렸다. 남은 방패병들이 붙었다. 뒤에 궁수가 오른쪽 창문을 향해 쏜 화살이 그 사수의 목 옆에 박혔다. 사내가 총을 놓치며 창문 아래로 쓰러졌다. 레온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흰옷을 입은 사내는 불붙은 천을 장부에 던지려 하고 있었다. 레온은 방패를 던졌다. 방패 모서리가 사내의 팔을 쳤다. 불붙은 천이 장부 앞 바닥에 떨어졌다. 기름을 먹은 바닥에서 불길이 번졌다. 레온은 옆에 있던 젖은 포대를 끌어당겨 불 위에 덮었다. 불이 포대 아래에서 잠깐 솟다가 연기만 남겼다. 흰옷의 사내가 허리에서 칼을 뽑았다. 치료사 옷 아래에는 방탄조끼가 있었다. 그가 레온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레온은 몸을 낮춰 피하고 떨어진 창을 주워 사내의 무릎 뒤를 찔렀다. 사내가 쓰러지면서도 칼을 놓지 않았다. 레온은 창대를 비틀어 손목을 눌렀다. 놓아. 사내가 이를 악물었다. 레온이 더 세게 누르자 손에서 칼이 빠졌다. 계단 위에서는 하르덴이 왼쪽 창문 사수를 마저 눌렀다. 사수가 멀쩡한 손으로 총을 들려하자 하르덴이 칼등으로 총열을 쳐올리고 어깨로 그를 벽에 박았다. 뒤따라온 병사들이 사내의 팔을 꺾었다. 하영문 안쪽의 첫 번째 용병은 왕실 호위의 칼에 가슴을 베이고 쓰러졌다. 두 번째 용병은 강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궁수의 화살이 종아리에 박혔다. 병사들이 물가에서 그를 붙잡았다. 세관원부터 풀어. 병사들이 밧줄을 잘랐다. 묶여있던 세관원 넷이 바닥에 쓰러졌다. 한 명은 머리에 피를 흘렸지만 모두 숨은 붙어 있었다. 밖에서는 허벅지에 총을 맞은 병사가 이를 악물고 있었다. 어깨를 맞은 왕실 호위도 피를 많이 흘렸다. 레온은 붙잡은 사내의 손을 뒤로 묶었다. 창고는 지켰다. 장부도 타지 않았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세관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벽쪽 보관함으로 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문을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인장이 없습니다. 레온이 물었다. 무슨 인장이지? 여기서 쓰는 공식 세관 인장입니다. 통행증과 화물 확인서에 찍는 겁니다. 세관원이 빈 보관함을 붙잡고 말했다. 놈들 중 하나가 조금 전에 그걸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폐광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하르덴이 생포자들의 몸을 뒤졌다. 흰옷의 사내 허리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윤서아가 창고로 들어와 종이를 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세 번째 통행증을 베껴둔 사본이에요. 종이에는 전염병 사망자를 실은 수레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해질 무렵 폐광 작업문을 통과하며 감염 위험 때문에 검수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붙어 있었다. 맨 아래 세관 인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옆에는 이미 레온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레온은 그 종이에 인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내 인장을 베꼈군. 윤서아가 종이를 뒤집었다. 뒤에는 짧은 지시가 적혀 있었다. 원본은 사망자 수레에 신는다. 세관 인장은 폐광 앞에서 찍는다. 이건 창고에 남겨둔 확인용 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수레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남문에서는 무장 인원을 들였다. 나루에서는 장부를 태우고 세관 인장을 훔쳤다. 인장을 든 자가 폐광에 도착하면 세 번째 수레는 레온의 명령을 받은 운송대로 꾸며진다. 세 곳을 한꺼번에 친 것이다. 레온은 창고 밖으로 나갔다. 서쪽 하늘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다. 부상자는 나루에 남긴다. 포로도 둘만 데려간다. 하르덴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바로 폐광으로 가십니까? 레온은 이미 말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위조된 내 명령부터 잡는다. 그가 말을 돌렸을 때 해는 이미 폐광 작업문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